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SBS나 한국경제, 경제TV에서 고민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고민상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면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 그런 아파트를 매수해야 될지 궁금하신 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고민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준비를 했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시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움직이시면 앞으로 아파트 보유 여부, 또 갈아타기 여부, 매수 여부 하실 때 고민사항이 확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그런 방송을 보시기 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구독 진짜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이 다 보신 후에 마음에 드셨을 때는 좋아요와 또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방송에서 더욱더 좋은 그런 자료를 만드는데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아파트 팔까 살까 고민 해결 체크포인트 10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체크포인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정도의 폭등한다, 리디노미네이션, 유동성,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서울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유튜브에 보면 폭락론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폭락을 한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분들은 또 지금 상황에서 급등이나 급락은 어렵고 거래도 잘 안 되면서 지금의 그런 거래 절벽 시장은 이제 연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다양한 부동산 전망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국내 경제 상황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적자, 또 무역 수지 적자, 경제 성장률 감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제 앞으로 2027년서부터는 인구 감소가 된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되면 부동산 집값 폭락한다, 똥값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인 리디노미네이션, 화폐 개혁에 대해서 이런 소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유자분들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주택을 갖고 있거나 무주택자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1주택자는 갈아타기나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보유세 강화,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집 많이 보유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 그래서 매수를 금지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무주택자는 최근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많이 좀 떨어지고 분양가 규제에 따라서 이런 청약을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가 다들 보시면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부동산 혼란한 부동산 시황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미래에 대해서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고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팔아야 하고 사야만 하는 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사야 될지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10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체크포인트 10가지에서 점수를 꼼꼼하게 꼭 매기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팔까 살까 고민 해결 체크포인트 10가지. 일단 첫 번째로는 대단지 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대단지라고 하면 1000세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데이터나 경험상 700~800세대 이상 되면 대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인지, 또 두 번째는 메인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 레미안이 빠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 사업 많이 안 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브랜드 중에서 가장 뜨고 있는 브랜드가 뭘까요? 제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대림 아파트, 이편한 세상이나 아크로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변에 반폭 번역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최고가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브랜드 중에서 대림 아파트나 아크로의 브랜드를 붙인 아파트들의 강세가 굉장히 강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익, 또 현대 힐스테이트라든지 이런 대형 건설사의 메인 브랜드인지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인지 아니면 30년 이상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인지를 꼭 보시고 매도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 상담을 많이 해드렸을 때 한 20년 넘어가는 구축 아파트들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서울권역에서도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에 이런 고민 상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 아파트들은 애매한 아파트입니다. 즉 어중간하죠. 신축도 아니고 중축도 아니고 아주 구축도 아닌 중축에서 구축으로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앞으로는 투자 가치, 가격 상승은 별로 없다, 재미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신축 아파트 강세가 굉장히 높게 시세가 올라가고 있고요. 미래 조만간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분 같은 경우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 특히 신축이 사실상 규제로 인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런 트렌드, 즉 아주 신축이거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의 강세가 더욱더 심해지고 어중간한 아파트, 20년 차가 넘어가는 아파트, 재건축도 어렵고 신축도 아는 것이 애매한 아파트는 앞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물론 자기 자금에 맞춰 실거주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소득이라든지 지역의 그런 거주에 대한 여건 때문에 매수는 할 수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거주자보다 투자 수요가 월등히 많은 지역, 아파트가 가격 상승이 폭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실거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그런 아파트인지 아니면 신규 투자자들이 와서 매수는 아파트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신축이나 아니면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전철 역세권이 9호선까지 경부선, 경의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하철 역세권으로 딱 지하철 노선에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 뭘까요? 바로 지하철 2호선입니다. 왜냐? 서울을 관통하는 중심, 을지로 명동, 강남권을 순환하는 유일한 순환선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2호선 라인에 도보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소형표 형태 아파트는 묻지마 투자하셔도 결코 손해볼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2호선 라인이 중요하겠고요. 2호선 다음에 어느 노선이 중요할까요? 바로 9호선입니다. 왜냐고요? 9호선 라인이 진정한 의미의 강남 노선이죠. 그래서 지금 마곡 옆 도시서부터 송파까지 개통이 되어 있고 앞으로 3단계 또 좀 멀리 보면 공항철도까지 연결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9호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9호선 라인의 혜택을 가장 본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동작구 흑석동입니다.
과거에 제가 부동산 10년 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흑성 뉴타운 처음 나왔을 때 동부센트랩이라 할 때 제가 그러니까 그 입주권도 사고 팔고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격대가 제 기억으로 1,500, 600 정도 대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넘어서 물론 다른 지역도 많이 올랐지만 흑성 뉴타운 지금 거의 3,500, 4,000대가 4,000 신축 아파트 아크로 리바인 같은 경우는 4,500대까지도 지금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강변이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한강변은 조금 부족하고요.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서반포라고까지 별명을 애칭을 얻고 있는 지역이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노선은 3호선 라인. 왜냐하면 도심권과 압구정도 강남권역을 다니는 노선이고요. 또 7호선도 디지털밸리부터 해서 청담역이라든지 강남권까지 다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들을 보셨을 때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일까요? 바로 어디를 지나느냐? 강남을 통과하는 노선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호선, 9호선, 3호선, 7호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전철 역세권이고 이런 역세권의 공통점은 강남을 지나다니는 전철 역세권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직주 근접이 가능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물론 학군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직주 근접으로 따졌을 때는 도심권, 여의도권, 강남권, 최근에 이제 그 새로운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는 마곡지구 또 직주 근접에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산 디지털밸리도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취약점이 뭐냐면 연봉 자체가 아주 높지 않은 그런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급력은 좀 낮은데요. 도심권 여의도 강남 마곡은 대기업 금융기업들이 중점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만큼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런 지역들을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꼭 보시고 투자하셔라. 여섯 번째로는 우리나라 학군 수요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대치동이나 목동, 중계동 즉 학원까지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아파트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최근에 이제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서울권역의 한강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변의 프리미엄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강변의 프리미엄은 희소가치, 한강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희소가치가 더더욱 커지기 때문에 한강변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특히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거기 플러스 알파로 한강 뷰가 잘 나오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앞서 말씀 역세권이나 직주 근접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과연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강남 접근성이 가장 극명하게 판단되는 게 뭐죠? 바로 일산과 분당이죠. 즉 처음에 일기 신도시로서의 일산과 당이죠. 분당과 분양가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2.5배까지도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일산을 선택하신 분들, 분당을 선택하신 분들의 재산 가치, 팔자가 틀려졌다. 그래서 방송으로도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내용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입지 선정이 중요하고 분당에 뜬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거고요. 분당 플러스 판교, 벤처밸리도 있지만 강남의 접근성이 좋고 또 강남 접근성이 좋음으로써 신도시권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지역, 바로 위례 신도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바로 하남 미사 신도시입니다. 분양가 대비 거의 더블 이상 다 쳤고요. 그만큼 동남권역에서 강남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집의 보유, 매도,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홉 번째죠.
최근에 이제 몰세권도 뜨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마트라든지 쇼핑몰 얼마나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지, 또 일산이나 이런 외곽 신도시에도 그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뭐 집값 자체가 뭐 3, 4천만 원, 4, 5천만 원 그냥 빵빵 튀겨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런 몰세권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강 조망뿐만 아니고 숲세권도 굉장히 많은 부동산 보유업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숲세권 전통적으로 이런 숲이 가까운 지역들, 서울에서는 찾기 어려웠지만 일례로 숲이란 게 공원이 새로 생기는 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죠? 바로 상암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마포에도 뭐 큰 숲은 아니지만 경의선이 지하화되면서 숲길이 생기면서 정말 집값이 단기간 안에 30%에서 40% 정도, 월세집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숲세권의 가치도 앞으로 더더욱 커진다. 또 숲세권의 가치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있죠. 바로 성수동이죠. 서울숲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10가지 아파트의 체크 포인트에서 지금 점수를 좀 매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펜을 드시고요. 1, 2, 3, 4, 5, 6, 7, 8, 9, 10번 중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몇 점인지, 몇 개가 몇 점이 될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 갈아타기, 또 사실 지역의 아파트를 고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민에게 체크포인트 10가지 말씀드렸고요. 점수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팔까 살까 말까 점수대별 대처법. 일단 10점이면 뭐 퍼펙트죠.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8점 이상 되면 거의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점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왜 팝니까? 예, 죽을 때까지 살다가요. 남한테 팔지 말고 자녀에게 증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력이 돼 있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살 계획이 있다고 하면 재지 마시고요. 바로 사시면 됩니다.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물론 가격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6점 이상이다, 60점 이상이다 라고 하시면 갖고 있으시면 쭉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했을 때는 6점 이상이시면 뭐 타임이라든지 직주 근접, 내가 뭐 이제 뭐 직장과의 거리, 뭐 아이들의 교육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고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셔야 하고요. 그래서 6점 이상도 가지고 계시고 있다면 쭉 보유하셔도 좋고요. 굳이 파실 필요는 없고 살고 있으면 사실 계획이 있으면 사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하위권으로, 상위권이고요. 하위권으로 넘어가네요. 4점 미만, 4점 이상이나 미만 점수는 갖고 있으면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수요는 거주할지 몰라도 투자 수요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약간 약세장 침체기에 갈아타기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거주는 형편상 전세를 거주할 수 있어도 매수는 하지 마시라. 그래서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투자할 지역은 6점 이상의 지역에 꼭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빵점에서 2점 이하는 좀 어렵습니다.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한테 컨설팅 꼭 받으시고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나 신규 매입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대별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를 점수대별로 체크 포인트를 하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매수,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울권역, 지방소멸.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지만 지방에서도 지방 전체가 다 죽는다는 게 아니고요. 지방을 대표하는 대도심권역.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지 광주, 세종,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대구. 이 정도는 지방이라고 해도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의 대도심권이 아닌 지역은 탈출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서울권역으로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주 근접 늘 말씀드립니다. 직주 근접에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직주 일체가 되는 지역이 더 좋겠죠. 먼저 걸어 다녀서 직장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다라고 하면 더할 좋겠고요. 역세권 앞으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가치는 더더욱 벌어지고요. 브랜드, 대단지, 신축의 아파트가 투자 1순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서울권역의 직주근접, 직주일체,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분이나 재건축 투자도 별표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연환경, 한강이나 공원 조망,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좋은 곳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간이 가면 자연환경의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가 돼서 물론 학군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면 한강이나 공원 조망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더욱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화 시대가 더욱더 되기 때문에 부자들이 사는 지역은 서울의 번화가에 복잡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는 지역이 아니고요. 정말 한강이나 공원 조망이나 이런 것들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도심권이나 강남권에 출퇴근이 가까우면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 중심의 부자들은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 한남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남 뉴타운, 한남더의 나인원 한남,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고가 아파트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용산권역이 앞으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 부동산 규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너무 집값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올라가면 남의 집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집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값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남의 집값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1주택자는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집값 등락 걱정하실 시간에 앞서 말씀드린 체크포인트를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투자 역량, 투자 금액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 가치가 없는 아파트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동네, 우리 이 지역 아파트 주변에 뭐가 들어오고 굉장히 좀 그런 애착이 많으신데요. 그거는 거기에 집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애착이 있으신 거고 전체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슈들은 동네 그런 이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런 이슈, 작은 이슈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큰 호재가 있는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가치가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가지 포인트 중에서 6점 이상, 60점 이상에서 80점 그 이상 되면 덜 없겠지만 6점 이상 되는 투자가 있는 아파트는 신규 매입이나 갈아타기 하는 게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드림타워 투자자금은 도심권역에 위치하고 있고 용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궁금하신 사항들 아파트나
재개발 지분, 또 도심권역의 투자 가치 있는 지역들 전화 주 상담 편하게 할 수 있으시고요. 늘 저희 사무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돈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라고 하시면 공유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시고 차후에도 좋은 동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